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당신이 이걸 못해서입니다. 당신이 잊고 있는 단 하나의 질문. 누군가를 놓쳤는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단지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직도 좋아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이 운명 같은 사람이라서일까요? 이런 질문 앞에선 누구나 한 번쯤 멈칫합니다. 특히 시간이 꽤 지난 이별일수록, 미련이 길게 남는 경우일수록 마음속에서 자꾸 되묻는 목소리가 있어요. 왜 아직도 못 잊는 걸까? 왜 이 사람만큼은 지워지지가 않을까? 그 질문의 끝은 늘 자기 탓입니다. 내가 감정 정리가 안 된 건가? 의지가 부족한 건가? 이러다 평생을 붙잡고 사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도 집착해서도 아닙니다. 그보단 훨씬 더 뿌리 깊고 복잡하고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당신이 정말 못했던 건 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끝내는 것이었다는 걸요. 헤어진 지 오래인데도 왜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날까? 지금도 밤에 불 꺼진 방에 누우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 자려고 누웠는데 그 사람의 말투나 웃음소리가 자꾸만 귓가를 맴돌아서 잠을 설친 적 있으시죠?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SNS 들어가서 몰래 그 사람 사진을 본 적도 있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표정이 자꾸 떠올라서 괜히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건네지 않고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는데 왜 자꾸만 마음속 한구석이 그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걸까요? 사실 인간의 뇌는 기억을 감정의 강도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흔적이 강했던 순간일수록 오랫동안 재생됩니다. 특히 완결되지 않은 감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열린 루프처럼 남아 계속 당신의 정신을 끌어당겨요. 이게 바로 미련의 정체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해석되지 않은 순간.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이별 후 가장 많이 떠올리는 순간이 사랑받던 기억이 아니라 마무리되지 못한 감정, 즉, 왜? 라고 되뇌게 되는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때 왜 갑자기 말없이 사라졌을까? 그 사람은 정말 날 사랑했던 게 맞았을까? 나만 애썼던 건가? 그날 마지막에 했던 말, 진심이었을까? 이처럼 해석되지 않은 대화, 정리되지 않은 감정, 멈춰버린 장면이 있을 때 인간의 뇌는 그 상황을 완성하려고 반복적으로 떠올립니다. 당신이 지금도 자꾸 생각나는 그 장면들. 그건 당신이 못 잊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끝내지 못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정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그 사람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도, 물건도, 흔적도 다 없애고 마음에서도 깔끔하게 삭제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감정은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더 깊은 무의식에 잠겨 불쑥불쑥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삭제가 아니라 재정의입니다.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그 안의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 장면들 속에 나를 이해해주는 것. 그래야 비로소 그 감정은 지나간 것이 됩니다. 예전에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 제가 제일 괴로웠던 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 못해서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매달렸을까? 왜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을까? 그게 나였나? 그 사람보다도 더 그때의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더 오래 아팠던 거죠. 사실 당신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별 후에도 오랫동안 미련이 남는 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던 시절에 나를 그리워하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랑 함께 웃던 날들, 그 사람에게만 보여줬던 내 모습, 그 사람 앞에서만 자연스러웠던 말투. 그건 사실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에 대한 애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누굴 만나도 그때의 내 모습이 안 나오면 어색해지고 다시 예전처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끝내야 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내 안의 해석이다. 지금까지 수천 건의 상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패턴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이별 후에도 계속 그 사람에게서 정리되지 않은 해석을 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답장을 바라거나, 마지막으로 왜 그랬는지 말해주길 바라거나,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줬으면 하고 바라요. 하지만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의 세계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해야 할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린 해석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한계였을 뿐이야.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때 나는 부족하지 않았고, 다만 너무 사랑하려 했던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내려주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왜? 라는 질문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은 계속 남지만 나는 계속 살아간다. 한 심리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갈 자격은 당신에게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기억도 완전히 지워낼 수 없습니다. 지우려 할수록 왜곡되거나 더 강렬하게 남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남을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상처로 남게 할지, 교훈으로 남게 할지, 감정의 무덤으로 묻어둘지, 혹은 지나온 내 삶의 한 장면으로 남길지, 그건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 끝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관계를 마음속에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는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리는 당신이 의식을 갖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마침표는 이런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젠 더는 묻지 않겠다.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속에 열린 질문들이 닫히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당신의 삶을 붙드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한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당신은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딱 한 가지를 남긴다면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놓아주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구하는 일이다. 지금 당장은 모든 걸 정리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관계는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 질문에 답해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끝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읽는 것보다 해석하는 것을 택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시작은 언제나 제대로 끝내는 것에서 출발하니까요. 그 사람은 유난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은 유독 깊었을까? 살다 보면 이상하게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유일하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엄청 잘해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왜 그 사람만큼은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기억이라는 느낌이 들고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도 마음속 한 자리는 그 사람에게만 내어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운명 같은 존재였나 봐.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였어. 그런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거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 안에서 특별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기억은 있는 그대로 남지 않는다. 사람의 뇌는 아주 영리합니다. 특히 이별 이후의 기억을 저장할 때는 실제 상황보다도 그때의 감정 상태에 맞게 기억을 편집해서 저장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기억의 판타지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늘 무심했고 싸울 때마다 회피했는데도 이별 후엔 이런 기억만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도 내 얘기를 유일하게 잘 들어주던 사람이었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 눈빛만 보면 괜찮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당신의 감정이 지금도 그 관계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기 싫은 게 아니라 그 기억 속 자신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잊는 건 그 시절의 나를 놓는 일이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그 사람과의 기억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시절에 자기 자신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솔직했는지를 생각하면 괜히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땐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나 혼자 그 사람을 믿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길 바랐던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이 머리를 스칠 때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억을 미화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덜 아프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시절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서 당신이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감정, 결핍.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것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안 해줬던 것이 더 강하게 떠오르지 않나요?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잡아주지 않았던 그 순간,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모른 척하던 표정. 신기하죠? 사실 우리를 오래 붙잡는 건 그 사람이 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결핍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당신 안의 자존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비교는 끝났지만 비교당한 마음은 여전히 남는다. 이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바로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주 비교당하거나 내가 덜 소중하다고 느꼈던 적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그 감정은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내가 왜 부족했을까라는 질문은 계속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새로 만나도 자꾸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람도 언젠간 날 떠나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감정에 붙들린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감정을 느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감정은 느낌이 아니라 구조로 남아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과 있을 때 형성됐던 나라는 사람의 모습, 감정의 흐름, 기대하는 방식 자체가 당신 안의 구조처럼 밝혀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늘 맞춰야 했던 습관, 답장을 기다리며 불안했던 감정의 타이밍,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외로워지는 흐름, 그 모든 게 하나의 감정 패턴, 관계 패턴이 되어 당신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감정이 아니라 구조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진짜 정리는 그 사람을 놓는 게 아니라 그 구조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잊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여전히 그 사람이 만든 구조 속에서 살고 있진 않나요? 누군가에게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거나 자꾸 확인받으려 하는 습관이 생겼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 감정 구조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내려놓고 싶다면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이 만든 당신 안의 패턴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감정이 익숙했을 뿐이다. 이 문장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감정이 익숙했을 뿐이다. 사람은 익숙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내 자존감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 비로소 감정 중독이 시작됩니다. 이별 후에도 끊임없이 그 사람의 온도, 말투, 반응을 떠올리며 계속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 구조에서 걸어 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정말 사랑했던 관계일수록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구조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이제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때보다 더 성장했고 그 사람 없이도 살아냈고 여전히 누군가를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젠 잊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걸어 나오는 선택을 해보세요.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의 문장. 그 사람이 준 결핍을 기준으로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껏 그 사람의 반응, 말투, 무관심에 당신의 기준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당신의 감정, 가치, 삶의 방식으로 기준을 다시 짜야 할 시간입니다. 그게 진짜 놓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 사람을 잇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은 떠났는데 왜 감정은 계속 살아있을까? 관계는 끝났고 그 사람과는 연락도 끊긴 지 오래인데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헛헛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남긴 감정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상하죠? 사람은 없고 관계도 없는데 왜 감정은 여전히 나를 흔드는 걸까요? 그건 그 사람이 기억이 아니라 감정의 조건반사로 저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아도 비슷한 상황,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단어만 봐도 그 감정이 자동처럼 되살아나는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의 마지막 데이트가 생각나고 어느 노래 한 구절이 들리면 그때 밤에 걷던 길이 떠오르고 누군가 잘 지내라는 말을 건네면 괜히 가슴이 철렁할 때 이건 모두 당신 안에 그 감정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그립다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어떻게든 연락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들의 진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운 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내 감정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안정감, 보호받는 느낌, 혹은 짜릿함, 긴장감, 애틋함,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은데 이제 그 사람만이 그걸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의 회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착각은 무너진 세계관에서 시작된다. 이별은 관계 하나가 끝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세계관 하나가 무너지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그려왔던 미래,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하루 루틴, 그 사람만이 알던 당신의 표정, 모두가 사라졌을 때 남는 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혼자야. 이 감정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내 편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몰려오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고립감은 감정을 더 깊고 끈적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라지면서 당신의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던 세계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별 후 비교하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연인과 함께 사진을 올리는 친구들, 손을 꼭 잡고 걷는 커플들,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걸 보면 괜히 내가 더 뒤처진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비교로 인한 정서적 낙차입니다. 심리학자 브렌다 마이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고립된 상태일 때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타인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더 과장해서 인식한다. 즉, 당신이 지금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건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없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작고 고립된 존재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기준이 돼선 안 됩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별 후에 찾아오는 열등감, 소외감, 고립감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당신의 가치 기준이 되어버리면 문제는 시작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까지 아픈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걸까? 나만 이렇게 무너진 걸까? 이런 생각은 감정을 더 악화시키고 무너진 자존감 위에 감정의 덫을 씌워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감정이 나의 기준은 아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이유보다 감정의 이름을 알 때 회복됩니다. 많은 상담사들이 이별 후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감정인가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하죠. 그냥 슬퍼요. 너무 허전해요. 외로워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엔 아주 다양한 감정이 들어있어요. 자책, 억울함, 수치심, 분노, 당혹감, 미련, 두려움,
그리고 이 감정들을 하나씩 이름 붙이고 나면 사람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감정은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기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닌 그 감정을 끊어내는 일. 정리하자면 당신이 지금도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라진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여전히 당신이 내면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그 사람만이 알아주던 내 모습,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의 공기, 음악, 분위기, 이 모든 게 지금도 당신의 일상에 붙어 있기에 그 사람은 없지만 계속 존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단 하나, 그 감정에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에서 한 발짝씩 걸어 나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잊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아파하고 있을까? 이별 후 어느 날 휴대폰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쯤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나만큼 그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죠. 한편으론 아니야,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 거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래도 나만 아픈 건 아니겠지?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는 아주 조용히 찾아와 감정을 뒤흔들고 끝난 감정을 다시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기대가 이별 회복을 가장 강하게 막는 정서적 벽이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그 벽 앞에 오래 멈춰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별 후 확인받고 싶어질까? 한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자꾸 그 사람 SNS를 몰래 들어가서 보는 걸까? 왜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질까? 왜 아직도 그 사람의 연락 한 통이 기다려질까? 이 질문 속에는 단순한 미련보다 더 깊은 심리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욕구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했을 때 그 감정이 진심이었고 같이 있었으며 상대에게도 소중했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 내 감정이 헛된 것이 아니었단 위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끝났는데 감정은 여전히 승인을 원한다. 이별 후에도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는 건 그 사람이 필요해서라기보다 그 감정이 유효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받고 싶어서입니다. 그 증명의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도 나를 못 잊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후회했으면 좋겠어. 혹시 지금도 내 사진을 보고 있을까? 지금쯤 나를 다시 떠올리고 있진 않을까? 이 모든 생각의 뿌리는 내 감정이 실패가 아니었음을 누군가가 증명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사랑했던 나의 감정마저 부정당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이별은 자존감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별 이후의 감정은 단순히 보고 싶다, 그립다가 아니라 내가 버려진 사람 같다, 나만 의미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존재의 흔들림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의 가치마저 떨어뜨리고 간 것 같은 기분. 이 감정이 강해지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왜 나였을까? 내가 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나라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이렇게 끝나는 사람인가? 이런 자존감의 흔들림은 감정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자꾸만 그 사람에게서 확인받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별 후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도박. 이 감정은 일종의 도박처럼 작용합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가능성을 믿고 기대하고 혼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언젠간 연락 올 거야. 내가 이만큼 변했다는 걸 알면 후회하겠지. 시간 지나면 그 사람도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런 생각이 주는 위로는 순간적으론 마음을 진정시켜주지만 결국은 더 깊은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왜냐면 그 기대는 현실이 아니라 가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가 깨졌을 때 당신은 두 배로 무너지게 됩니다. 감정도, 자존감도, 시간도 모두 잃어버린 채 기대는 감정을 붙잡고 판타지는 현실을 멈추게 한다. 이별 후 감정 회복이 더딘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실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그 사람은 날 떠났어
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아직 날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는 두 개의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모순된 생각은 감정 회복을 늦추고 오히려 감정을 더 오래 붙잡게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그 모순이 기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겁니다. 기대는 감정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아파하겠지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아파하고 있을까요? 헤어지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건 진심이 아닌 거겠죠? 이 질문은 사실 상대가 아프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덜 외로워지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적어도 나 혼자만 무너진 건 아니었구나. 그 사람도 이별을 아파한다면 내 감정도 의미 있었던 거겠지. 이런 위안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의 현재를 상상하고 SNS를 들여다보고 말하지도 못할 감정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하나예요. 상대의 고통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감정은 유효했다는 것. 그 사람도 아파해야만 당신의 사랑이 진짜였던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후회해야만 당신의 진심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순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진짜였고 그 누구의 증명이 없어도 이미 당신 안에 존재했던 감정입니다. 감정의 끝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을 버릴 때 시작된다. 진짜 회복은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승인해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나는 진심이었다. 나는 후회 없이 사랑했다. 결과가 이래도 내 마음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감정의 끈이 풀리기 시작해요. 미련이 아니라 정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기 위한 연습. 감정의 주도권 회복하기. 이건 아주 현실적인 팁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현실에선 잘 통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본능이니까요. 그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바라는 건 사람인가? 감정의 회복인가? 내가 이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얻는 건 무엇이고 잃는 건 무엇인가? 이 감정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감정인가? 이 질문들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욕망이 아니라 패턴이었다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그 패턴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당신도 모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샤워를 하다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그 사람과 다시 마주쳤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그 사람은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 그 사람은 그날 이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무의식처럼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생각난 거야 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당신이 이별을 끝내지 못하는 가장 큰 감정 루프 중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끝난 사람과 머릿속에서 계속 대화할까? 이런 대화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당신의 뇌는 그걸 현재 진행형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내면화된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실제 인물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반응, 표정, 말투를 뇌가 저장하고 있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도 대화가 계속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내게 너무 중요한 의미였고 해석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계속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그 사람과의 상상을 통해 해석을 시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대화가 실제로 감정 반응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뮬레이션이 단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에 감정 반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말하는 걸 상상하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고 긴장되고 심장이 뛰고 심지어 슬퍼지는 감정까지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감정의 재현이자 중독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재현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는 그 사람을 이미 끝난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감정적으로 연결된 대상으로 계속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련이 사라지지 않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산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 인물과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상상 속 상호작용도 동일하게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뇌는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느냐보다 그 사람과 어떤 감정을 주고받고 있느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에서 재생하면 뇌는 그걸 지금도 진행 중인 감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감정은 남고 그 감정은 당신을 계속 과거에 머물게 만듭니다. 시뮬레이션의 끝은 정리가 아닌 왜곡이다. 당신은 그 사람과의 대화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되새기고 상대가 해줬으면 하는 말을 상상합니다.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반응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 이런 가정은 처음엔 정리를 위한 행동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점점 당신의 기억과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반응을 현실이 아닌 당신의 기대로 채워넣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과장되고 더 애틋한 판타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감정 루프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건 나를 위한 상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자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머릿속에서라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상상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 이 생각을 끝내고 나면 내 감정은 더 편해지는가? 아니면 더 복잡해지는가? 이 상상 속 상대의 반응은 진짜 그 사람의 성격과 일치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시뮬레이션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걸 관찰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절이에요. 동화에서 관찰로 감정을 이동시키는 훈련입니다. 말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해줘야 할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별 후에도 계속 머릿속에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게 해줘야 할 말을 빙빙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그랬어? 왜 나를 그렇게 쉽게 포기했어? 나는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이런 말들 속에는 상대에게 향하는 분노나 슬픔보다도 당신 자신을 위로하지 못한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묻고 있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에게 나는 그때 너무 아팠어. 나는 이해받고 싶었어. 나는 그 상황이 너무 외로웠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외면한 채 계속 그 사람과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 당신은 정작 내 감정을 말할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됩니다. 혼잣말일지라도 말은 반드시 현실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걸 글로 적어보세요.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도 좋고, 녹음기를 틀고 혼잣말로 말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휴대폰 메모장에 타이핑만 해도 됩니다. 포인트는 말로 꺼내는 것입니다. 감정은 언어로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정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동안 당신이 했던 수많은 상상 대화는 그 사람에게 말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별을 잇는 게 아니라 이별을 살아내는 중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오래 아플까? 왜 이 감정이 끝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금방 있던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별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별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더 회복력이 큰 겁니다. 다만 이제는 그 회복을 진짜 내 쪽으로 돌릴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장. 그 사람과 나눈 대화는 끝났지만 이제는 나와 나 자신이 대화를 시작할 시간이다. 당신이 했던 그 수많은 가상의 대화는 사실 그 사람과 나누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나와 나눴어야 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도 힘든 너, 충분히 잘 버텼다고 말해주고 싶어. 그 사람 아니어도
넌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 있어. 그 관계에서 넌 부족한 게 아니었고, 다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야. 이제는 그 말들이 스스로에게 전해질 차례입니다.